반갑습니다. 인사이드 헌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히 주식 한 종목 추천하는 그런 시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12월 29일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를 바꿔놓을 거대한 돈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 분위기 뭔가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느끼십니까? 지난 3년간 우리를 열광하게 했던 인공지능 AI 테마, 이제는 AI라서 무조건 산다는 기대감의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시장은 아주 냉철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로 진짜 돈을 얼마나 벌어오는데? 바야흐로 실질적 수익화의 단계로 시장의 판이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우리가 맹신했던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다같이 오르던 아름다운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각 기업의 실적과 매력도에 따라 철저하게 갈라지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부분의 투자자가 빅테크 이제 다 오른 거 아니야? 하고 머뭇거릴 때 동물적인 감각을 지닌 상위 1% 투자자들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공격적으로 한 기업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아니면 두 번 다시 잡을 수 없는 시장 오해 마커, 미스프라이싱의 구간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기업들 정말 훌륭합니다. 이미 AI 혁명을 주도하며 시장을 멋지게 끌어왔고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투자라는 건 타이밍과 가격의 예술 아닙니까? 이미 시장의 찬사를 듬뿍 받아 밸류에이션이 꽉 찬 기업들도 좋지만 펀더멘털 대비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눌려있어서 지금 진입했을 때 가장 폭발적인 수익을 안겨줄 가장 저평가된 거인.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기업 아마존에 집중할 겁니다. 많은 분이 아마존? 그거 물건 배송하고 쿠팡이랑 싸우는 회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차트를 넘겨버립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남들이 아마존을 단순한 유통회사로 착각하고 있을 때 아마존 내부에서는 AI 인프라와 디지털 광고라는 초고수익 사업이 본업을 집어삼키듯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월가에서도 극소수만 주목하는 가치와 가격의 괴리, 즉 밸류에이션 갭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정보는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합니다. 아마존의 현재 주가 232달러가 왜 말도 안 되는 박앤셀 구간인지, 그리고 왜 2026년에는 이 주식 295달러, 아니 그 이상을 향해 질주할 수밖에 없는지 그 논리를 뼛속까지 예시켜드리겠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리나 사이클이 아마존과 같은 자본 집약적 기업에 어떤 날개를 달아줄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매수 버튼을 누르고 싶어질 겁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아마존을 두고 리레이팅, 즉 기업 가치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한다는 보고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밸류에이션, 그리고 차트가 말해주는 기술적 타이밍까지. 이 삼박자가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6년 여러분의 부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분석이 될 겁니다. 집중하십시오. 지금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다시 엔진을 켰습니다. 인사이드 헌터의 아마존 정밀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거대한 판을 읽으려면 먼저 큰 그림, 즉 거시경제를 봐야 합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면 결국 큰 돈을 놓치게 됩니다. 2026년의 경제 환경은 아마존에게 그야말로 깔아놓은 멍석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핵심 바로 금리입니다. 연준이 드디어 고금리 시대를 끝내고 금리나 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2026년에는 연방기금금리가 3% 초반대, 즉 3.00%에서 3.25% 수준까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많은 분이 금리 내리면 기술주 전반에 좋은 거 아니냐? 라고 단순히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보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아마존은 그냥 소프트웨어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거미줄처럼 물류센터를 깔고 AI를 돌리기 위해 데이터 센터를 짓느라 매년 자본적 지출 캐펙스로만 1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회사입니다. 고금리 시절에는 이 투자가 전부 이자 비용이라는 족쇄였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막대한 투자를 위한 자본 조달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즉 금리가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아마존은 영업이익이 가만히 앉아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라는 겁니다. 시장은 지금까지 아마존의 막대한 투자를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거 아니냐며 리스크로 봤지만 금리 인하기에는 이것이 미래 성장을 똑식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로 재평가받게 됩니다. 남들이 대출이자 무서워 투자 줄일 때 이미 다 지어놓은 인프라로 돈을 쓸어 담는 시기가 온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주 강력한 두 번째 거시적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행정부의 1776달러 보너스를 기억하십니까?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이 보너스는 시작일 뿐입니다.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은 감세와 재정 지출을 통한 가처분 소득 증대, 사람들의 주머니에 현금을 꽂아주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갑에 꽁돈 200만원, 300만원이 생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집을 사거나 차를 사기엔 애매한 돈입니다. 결국은 소비로 이어집니다. 새 아이패드를 사고 옷을 사고 캠핑 장비를 지릅니다. 어디서요? 바로 아마존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와 똑같은 현상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 시절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뿌리고 사람들이 집에 갇혀서 소비만 했을 때 아마존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했습니다. 그때 아마존은 물류가 마비될 정도로 주문이 폭주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2026년은 바이러스 없는 코로나 호황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리는 내려가고 사람들의 지갑은 두둑해지는데 밖으로 나가서 활동까지 자유롭습니다. 이 엄청난 유동성이 결국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미국 전자상 거래의 40%를 장악하고 있는 아마존이라는 깔때기로 모든 돈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 심리 회복의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기업, 그게 바로 아마존입니다. 하지만 거시경제가 좋다고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진짜 돈 냄새는 기업 내부의 체질 변화에서 납니다. 여러분, 2023년과 2024년이 엔비디아의 칩을 사들이는 하드웨어 인프라의 해였다면 2025년 말부터는 그 인프라 위에서 서비스를 돌리고 돈을 버는 플랫폼의 시대입니다. 아마존의 위치는 독보적입니다. 세계 1위 클라우드인 AWS를 가지고 있어 인프라를 장악했고 동시에 전세계 수억 명의 쇼핑 데이터를 쥐고 있습니다. 여기에 알렉사, 프라임 비디오 같은 소비자 접점까지 다 가지고 있죠. 인프라와 서비스를 다 가진 그야말로 지구상 유일무이한 하이브리드 AI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경쟁사들과 비교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훌륭한 기업들입니다. AI 분야에서 잘하고 있고 저도 좋게 봅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냉정하게 가격을 봐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시장에서 AI 프리미엄을 받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더오르 여력보다 이미 반영된 기대감이 크다는 거죠. 메타 역시 훌륭하지만 SNS 플랫폼 특유의 변동성은 항상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반면 아마존을 보십시오. 소매업 리테일에서는 로봇 도입으로 마진이 개선되고 있고 클라우드 AWS는 다시 고성장 궤도에 올랐으며 광고라는 새로운 노다지가 터졌습니다. 이 세 가지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는 삼각편대가 완성된 겁니다. 빅테크 중에서 2026년 이익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을 크게 앞지르는 이 폭증 구간, 그게 바로 지금의 아마존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깊게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바로 실적은 폭증하는데 주가는 싼 상황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기회입니다. 아마존의 2025년 주당순이익, 즉 EPS는 약 7.17달러로 예상됩니다. 작년보다 무려 30% 가까이 성장한 수치입니다. 놀라운 건 2026년입니다. 월가 컨센서스가 7.85달러,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8.47달러까지 봅니다. 역사상 돈을 가장 잘 버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분기 EPS가 2.5달러에 육박하는 아마존 창사 이래 최고의 황금기가 열리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아마존은 원래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을 50배, 80배씩 봤던 고성장주의 대명사였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비싸게 거래되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지금 주가 232달러 기준으로 PER을 계산해보면 약 32.8배밖에 안 됩니다. 5년 평균보다 무려 35%나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년 2026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PER은 29.6배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클라우드 세계 1등 기업을 PER 30배 밑에서 살 수 있다는 건 백화점 명품관에서 샤넬 가방을 50% 폭탄 세일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건 정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드문 기회입니다. 이걸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PG 비율이라고 하는데 성장률 대비 주가가 얼마나 싼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보통 이 수치가 1.0에서 1.5 사이면 저평가된 성장주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존의 PG는 지금 1.2에서 1.4 수준입니다. 성장이 멈춘 코카콜라 같은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나 이미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반도체 주식들에 비해 훨씬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가격대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아마존이 도대체 뭘로 이렇게 돈을 쓸어 담느냐? 세 가지 핵심 엔진을 디테일하게 뜯어봐야 확신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바로 AWS 클라우드입니다. 한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 밀려 성장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2025년 3분기부터 보란듯이 매출 성장률이 다시 20%대로 제가 속하레 마이너스 엑셀러레이션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매출만 느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질이 다릅니다. 아마존은 엔비디아의 비싼 GPU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설계하고 만든 AI 반도체, 트레이니어미와 인퍼런시아를 데이터 센터에 대규모로 깔고 있습니다. 남들은 엔비디아 칩 하나 살 때 몇천만 원씩 주면서 마진을 깎아먹지만 아마존은 자체 칩으로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이는 곧 경쟁사보다 월등히 높은 마진율로 직결됩니다. 두 번째는 광고입니다. 이게 진짜 숨겨진 보물입니다. 아마존 광고 매출이 분기에만 17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조 원이 넘습니다. 구글 검색 광고나 페이스북 광고도 훌륭하지만 아마존 광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구글에서 기계식 키보드를 검색할 때는 그냥 정보를 찾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검색창에 기계식 키보드를 칠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살 마음을 먹고 카드 결제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구매 의도 퍼처스 인텐트 데이터라고 합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구매 전환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아마존에 광고비를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경기에도 광고주들이 절대 예산을 못 줄이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프라임 비디오에 광고를 넣으면서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파이까지 야금야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광고 사업은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아마존의 새로운 현금 인축입니다. 세 번째는 본업인 유통과 물류입니다. 예전엔 팔면 팔수록 배송비 때문에 남는 게 없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물류센터에 수십만 대의 로봇을 깔아서 자동화를 이뤄냈고 인건비 상승 압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또한 리전 기반 배송 네트워크를 완성해서 배송거리를 줄이고 건당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매출이 늘어도 비용은 그만큼 늘지 않는 이익 극대화 구조가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소비가 살아나는 2026년에 이 효율화된 물류 시스템은 엄청난 영업이익을 뱉어낼 겁니다. 자, 이제 펀더멘털과 모멘텀은 확인했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언제 사야 해? 이 질문이 나오실 겁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펀더멘털이 무엇을 살지를 알려준다면 차트는 정확히 언제 들어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2025년 12월 말 현재 아마존 차트는 그야말로 폭발 직전의 고요한 폭풍 전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20일, 50일, 100일,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싹 다 올라와 있는 완벽한 정배열 상태입니다. 특히 장기 추세선인 200일선이 우상향하고 있고 50일선이 이를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 이후 간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나 이제 대세 상승 시작한다라고 차트가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주가가 220달러에서 235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루하게 느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주식 초보들은 이걸 지루하다고 팔아버리지만 선수들은 이걸 기간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급하게 오르기 전에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에너지를 꽉꽉 눌러 담는 과정이죠. 보조지표인 RSI를 봐도 55에서 63 사이로 과열되지도 않고 딱 매수하기 좋은 건전한 상태입니다. 이미 너무 올라서 사기 부담스러운 주식들과 달리 아마존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과열권에서 추격 매수할 때 우리는 무릎에서 어깨를 바라보며 편안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237달러입니다. 이 저항선만 뚫으면 그 위로는 매물이 텅 비어있는 진공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기술적 분석상 237달러를 뚫는 순간 52주 신고가인 258달러까지는 거칠 것 없이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300달러의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독점 금지법 소송 이야기 나오죠? 하지만 이건 몇 년 걸리는 지루한 법정 공방입니다. 설사 최악의 경우 나중에 AWS를 분할하라고 명령이 떨어져도 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입니다. 알짜배기인 AWS가 따로 상장하면 그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높게 평가받을 테니까요. 경기 침체 우려도 있지만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은 소득 수준이 높아서 소비를 잘 줄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필수 소비재 비중이 높아서 오히려 경기 방어주 역할까지 해냅니다. 결국 본론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금리는 내려가고 사람들의 주머니엔 정부 돈이 꽂히고 AI와 광고라는 고마진 엔진은 불을 뿜고 있습니다. 주가는 역사적 저평가 구간인데 차트마저 정배열입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훌륭한 기업들도 좋지만 지금 이 순간 가격 매력도와 상승 여력을 따져봤을 때 아마존만큼 확실하고 안전한 카드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아마존을 잠시 오해하고 있고 그 오해가 풀리는 2026년이 되면 여러분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가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아마존이 2026년 거대한 돈의 파도 위에 올라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우리 현명한 구독자 여러분은 내일 당장장 시작하자마자 시장가로 긁어버리는 초보적인 실수를 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투자는 예측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철저한 대응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노리는 2026년 아마존의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바로 이익 성장과 밸류에이션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이른바 더블 플레이 구간에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돈을 30% 더 잘 버는데 시장이 그 기업을 평가하는 잣대인 PER까지 정상화된다. 이건 주가가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라 덧셈이 아닌 곱셈의 영역으로 폭발한다는 뜻입니다. 이론적으로 5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열리는 셈이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일직선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출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냥꾼처럼 헌터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아마존 차트를 보면 225달러에서 230달러 구간에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기술적 분석상 매물대가 겹겹이 쌓여있는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는 강력한 안반입니다. 주가가 단기 과열로 살짝 눌릴 때 시장 전체가 공포감에 휩싸여 230달러 초반이나 그 아래로 꼬리를 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비중을 실어야 하는 황금 타점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주워 담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현금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현금 비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항상 20%에서 30%의 현금은 남겨두셔야 합니다. 주식이 100% 꽉 차 있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멘탈도 같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현금이 있으면 시장의 하락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일 기간이 없구나 하고 웃으면서 아마존 같은 대장주를 쓸어 담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고 기회를 찾게 해주는 전략적 무기입니다. 현금이라는 총알을 딱 쥐고 기다리시다가 아마존이 숨고르기를 하며 지지선 근처로 내려올 때 분할로 툭툭 담아 가십시오. 그리고 237달러라는 저항선을 강하게 뚫어내는 순간 그때 불타기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닥에서 사서 머리꼭지에서 파는 신이 아닙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하지만 가장 확실한 수익을 챙기는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230달러 부근 훗날 우리는 이곳을 2026년 대시세의 출발점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아마존의 12개월 목표 주가는 295달러입니다. 2026년 예상 EPS인 8.45달러에 타겟 PER 35배를 적용한 아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수치입니다. 지금 사면 편안하게 30%에서 50%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말 시장은 딜레마에 빠져 다음 주도주는 누구인가? 를 찾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너무 높고 애플은 성장이 멈췄습니다. 이때 아마존이 거대한 기회로 다가옵니다. 시장은 여전히 아마존을 마진박한 유통회사로 오해하고 있지만 실상은 AI 칩을 직접 설계하고 광고로 수십조를 버는 초고수익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신을 마쳤습니다. 현재 PER 32배는 아마존 역사상 바닥권입니다. AWS 마진율이 40%를 돌파하고 광고 매출이 전사 이익을 견인하는 2026년 실적이 나오는 순간 시장의 평가는 180도 바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도 220달러에서 230달러 바닥은 1년 가까이 다져진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되었습니다. 2026년 초 금리 인하와 함께 237달러 저항선을 뚫는 순간 기관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며
주가는 전고점 258달러를 넘어 300달러 시대를 향해 질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타이밍이고 확신입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떠들 때 불나방처럼 뛰어들지 마십시오. 남들이 아마존은 좀 무겁지 않아? 라고 의심할 때 펀더멘털을 믿고 현금을 쥐고 있다가 주가가 눌릴 때 조용히 매집하는 게 진짜 고수들의 방식입니다. 지금 아마존은 펀더멘털, 수급, 매크로, 환경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되었습니다. 버스는 이미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확실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잠깐 언급했던 또 다른 AI의 제왕, 메타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아마존과 메타, 이 두 거인을 어떻게 조합하면 좋을지, 그리고 왜 메타가 2026년의 또 다른 주인공인지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장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인사이드 헌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